자, 대통령 불행의 또 하나의 씨앗을 이거에서 한번 시작을 또 해볼까 합니다. 자, 이 검찰인데요. 이 검찰이 늘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사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또 국민들은 막상 되고 보니까 대통령 가족은 좀 봐주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야당 대표만 터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고 또 여당은 또 반대로 얘기할 텐데 주진우 의원님, 네.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에서 좀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네. 가장 큰 그 소신 중에 하나가 예.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초에 대통령실을 설계할 때 민정수석을 예. 이제 없앤 것이고요. 예. 민정수석이 이제 그 약간 검찰 수사의 관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했던 것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죠. 네. 근데 그 의혹들이 이제는 민주당이 제기한 특검법을 보면 14개에 이르러요. 예. 근데 그 14개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제 민주당의 지난 국감 때 보면 모든 상임위에서 첫 번째 질의를 사실상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발생된 사건들이나 내용들이 대부분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다 보니까 그게 정치인들이 제기한 의혹이다 보니까 무슨 증거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찰 수사가 그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구체적 단서가 없었던 것이 저는 봐주기 수사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꿔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오늘 그 변론 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라서 그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관용차를 이제 주말에 세워놓고 쓰고 그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여러 가지 식사를 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횡령한 어떻게 보면 경기도 법인 회사를 횡령한 사건이고 사건으로 치면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무려 2년 6개월 만에 검찰에서 기소가 됐고요. 예. 재판이 아직 본격적으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네. 만약 말단 공무원이나 일반적인 공무원이 이렇게 무슨 회사 공금이나 어디 그 혈세 같은 데서 유용이 있었다고 하면 네. 일주일 내에 파면되고 다 뭐 구속되고 그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검찰 수사가 권력자의 좀 굴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너무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은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도 너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예. 검찰에서 지금 그 수사의 균형이라든지 절차의 신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원칙이 좀 더 예. 엄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복잡하게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박 의원님도 이제 보면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관여를 안 했습니까?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 지금 야당에서는 주진우 의원님은 무지하게 개입했을 거야라고 의심하고 계실 알고 거 있는 아니에요? 거고 여기는 또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해서는 검찰이 대통령실 눈치 봐서 제대로 못했다고 보시잖아요. 서로 그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할 때 마지막 해에 제가 민정수석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소환도 하지 않고 네. 심지어는 며칠 날 소환하기로 했다고 소환 일자도 발표를 안 합니까 검찰이? 민정수석이 그런 거 관여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민정수석이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딱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사적으로 아니 정말 답답하네요.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완벽하게 개입을 안 하게 했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네. 그러나 가급적 이렇게 볼 수 있죠.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막 핍박했다고 하는 그 추윤 네. 갈등 있잖아요. 그때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정리를 안 했을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왜 윤석열 같은 그런 대통령을 나오게 놔뒀냐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것. 그것은 정치적 독립, 중립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대통령이 개입을 하는가. 예.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내하고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희도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그런 어떤 추인 갈등이라는 것을 끝까지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 놔둔 그런 어떤 것들을 실천하려고 적어도 노력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마침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 지금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적어도 뭐 야당의 입장보다는 많은 여론조사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좀 불공정하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야당의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소환했을 때 황제 조사, 출장 조사, 핸드폰 압수 당하고 들어가는 검사가 어딨냐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자신 있게 제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사실은 검찰의 불공정한 이런 어떤 프레임이 힘들이 좀 더 작동한 건 사실이 아닌가라고 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는 완전히 반대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엄청났죠. 솔직히 말하면 그 특수부 검사, 검찰 개혁을 얘기한 게 민주당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럼 특수부 검사들을 쓰면 안 되거든요. 윤석열 그 당시에 그 검사를 갖다가 검찰총장으로 발탁해서 칼 손에 쥐어주고 마음껏 난도질하게 만든 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칼이 자기들을 향하니까 그때는 뭐 박범계, 추미애 난리 바가지를 치면서 그저 무리를 해가지고 검찰총장 막 탄핵을 하고 뭐 직무를 정지시키고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것 이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거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것 이상으로 어떻게 정권이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는가. 예. 물론 이제 윤석열이랑 강성을 만나가지고 그게 뭐랄까 뜻을 이루지 못한 것뿐이고요. 예. 김건희 여사 수사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은 뭐냐면은 추성윤 그 중앙지검장인가요? 이성윤. 이성윤이죠 참. 예. 그분 같은 경우 그 사건 했는데 그 단계 속에서는 사실은 기소하기도 어려운 단계였어요. 그런 걸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적 이유에서 마무리를 안 짓고 다음 정권으로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게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에 그냥 특검 얘기 나왔을 때 받았으면 나는 지금 깔끔히 해명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도이치 누구 뭐 주범들 예. 뭐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덜한 그러니까 집행유예형을 받은 사람보다 김건희 여사의 그 혐의가 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털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걸 괜히 갖고 오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뭐 검찰에 대한 공격에 무차별한 공격에 빌미를 준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진 교수님, 그럼 대통령실이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니 문재인 정권 때는 아예 그냥 그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정권 뺏긴 거 아닙니까? 우리 진중권 교수님에게 약한 유감을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쪽에서 정리하고요.